안녕하세요. 문화가 아닌 아침엔 박진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떡국을 먹고 덕담을 나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 명절이 바로 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통공예의 매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한 땀 한 땀, 손끝에 정성을 담아 만들어내는 우리의 전통 공예가 있습니다. 바느질로 아름다운 공예품을 만들고 선조들의 지혜까지 엿볼 수 있는 전통 규방 공예의 매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충북 증평에 자리한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이곳에 가면 우리의 전통 공예 중 한 분야인 규방 공예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증평 민속체험박물관에 가면 이제 규방공예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와봤거든요. 예, 맞으시죠? 네, 규방공예가 좀 낯설죠. 네. 네, 근데 그 규방이라는 게 이제 규수들의 방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처자들이나 또 안방 마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공예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종합예술이에요. 바늘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만드니까 옛날에는 이제 의복 같은 것도 다 손으로 지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옷을 만든다든가 또 옷에서 남은 자투리 천을 가지고 조각보를 만든다든가 또 이제 천에다가 술을 놔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곳 증평에서 규방 공예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은실 작가. 전시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으로 국내외의 규방 공예의 매력을 알려왔는데요. 무명천이나 비단을 직접 염색하고 바느질하는 과정까지 모두 이은실 작가의 손을 거친다고 합니다. 다 자연 염색으로 제가 다 직접 해서 그다음에 뭐 재단하고 수 놓고 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조각보가 천과 천을 잇는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세계가 있네요. 그 옛날에는 천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자투리 천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안 버리고 어머님들이 꿈에서 뭐 밥상을 덮는 보자기나 뭐를 싸는 거나 이런 용도로 생활 속에서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미술품처럼 이거를 이제 뭐 손으로 진짜 하나 하는데 어떤 거는 한 5, 6개월씩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 사용하기보다는 하나의 이렇게 장식으로 미술품처럼 돼 가고 있고 서양에서도 굉장히 예술품으로 생각하면서 다들 굉장히 호응이 옛날하고 다른 방향에서 좋아하고 있어요. 예술품으로까지 인정받는 규방 공예. 손 바느질로 이런 다양한 디자인이 만들어진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와, 여기 쪽빛의 작품이 보이시나요? 전통적이면서도 현대미가 돋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바느질 자국이요. 앞에가 매끈하면 뒤에는 보통 거칠거칠한 면이 있는데 여기는 앞뒤가 같아요. 이런 바느질 기법을 쌈솔이라고 하네요. 이렇듯 이은실 작가는 우리 전통 규방 공예의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해 예술로까지 평가받는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규방 공예 소품들은 무척 다양하다고 합니다. 야, 여기는 또 조각보랑 보자기랑 다른 앙증맞은 소품들이 참 많아요. 네. 이것들은 다 뭔가요? 이제 이것도 이제 생활 속에서 장신구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머니 대용으로 어떤 비상 소지품들 같은 것들을 여인네들이 넣는 것들로 활용되기도 하죠. 아, 이거는 골무 아닌가요? 참 오랜만에 만나는데요. 네, 골무 맞아요. 이게 요즘 이제 뭐 바느질을 직접 안 하니까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에 또 모아서 장식용으로도 사용하는 거죠. 이것도 참 귀여워요. 이거는 뭔가요? 아, 요거는 전시품 같기도 하고. 네, 장식품이기도 하고 이제 한복 입을 때 이렇게 차주면 되는데 네. 요걸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가 어머. 안에 호리병 같은 병 모양의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 이름이 바늘집 놀이개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바늘 같은 거
옛날에는 왜 할머니들이 아이들이 체하고 그러면 이렇게 따주잖아요. 네. 그 몸에 항상 이렇게 지니고 있다가 꺼내서 이렇게 따기도 하고. 다양한 문양을 수놓은 화려한 놀이개부터 현대적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지갑, 그리고 전통 복주머니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모양도 가지각색입니다. 이제 규방공예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요. 오늘 전 무엇을 만들어 보나요? 오늘 요거 그냥 이제 새해도 돌아오고 또 이 괴불이라는 놀이개예요. 괴불이요? 네. 오, 먹는 음식- 괴불 말고요. 네, 먹는 괴불 아니고 네. 요거는 괴불이라는 건데 괴불. 이 새해의 기에서 삼재를 막아주고 또 나쁜 기운을 물리쳐준다 그래요. 새해를 맞이하여 요걸 한번 만들어 보죠, 뭐. 네. 괴불. 괴불, 네. 애군을 물리쳐준다는 괴불 놀이개. 2016년 개봉한 위안부를 주제로 다룬 영화 귀향에도 등장한 바 있는데요. 이거 꼭 몸에 지니고 있어라. 영화에서 괴불 놀이개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감침질 기법이 들어가요. 감침질. 네, 이렇게 서양의 바느질은 그 바느질이 안 보여요. 안으로 숨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는 감침질은 다 이게 바느질이 겉으로 보이죠. 괴불 놀이개는 작은 천조각과 솜, 실과 바늘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는데요. 먼저 천조각을 이어붙일 수 있도록 흠집을 내고 감침질을 감침질 해줍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간격이 좀 일정해지는 거에 신경을 쓰면 돼요. 땀과 땀 사이가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감침질로 천조각을 이어준 후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접어 작은 구멍만 남겨두고 바느질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 구멍 사이로 솜을 꾹꾹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양끝에 수술까지 달아주면 완성이죠. 짜잔! 다 만들었습니다. 앙증맞죠? 근데 이 앙증맞은 게 1시간 넘게 걸리네요. 네, 이게 작아 보여도 손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이 괴불이 올 한 해 제 애군을 다 막아주겠죠? 그렇죠. 좋은 일만 올 거예요. 네, 1시간 고생한 거 보람 있네요. 네. 다음으로 청주시 내덕동을 찾았습니다. 규방 공예 중 한 종류인 전통 매듭 공예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전통 매듭 공예를 배워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전통 매듭 공예 어떤 걸 말하나요? 지금은 단추가 있지만 옛날에는 단추가 없었잖아요. 근데 뭔가를 여밀 때 꼭 필요한 게 매듭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면 매듭이 참 어려운 건데 사실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게 매듭이에요. 그러니까 끈을 엮어서 옛날에는 생활용품을 쓰다가 이제는 공예품이 된 게 전통 매듭이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종류들을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해요. 옛날에는 한복을 많이 입었으니까 여자들이 놀이개를 많이 했고요. 놀이개. 네. 그리고 집안 장식을 꾸미기 위해서 유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놀이개보다 더 기른 거는 다 유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감님들의 도복. 도폭끈. 네, 도복끈도 매듭으로 하나에 들어가고요. 생각보다 그 정도. 굉장히 이용이 다양하게 쓰였네요. 다양하게 많았죠. 옛날엔 다 그렇게 썼으니까. 박천옥 작가는 실로 직접 끈을 엮어 매듭 작업을 하는데요. 이 과정을 다회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궁중엔 다회 장인이 따로 있었을 만큼 중요한 작업이었다는데요. 그렇다면 매듭 공예로 어떤 공예품들을 만들 수 있을지 박천옥 작가님의 작품들 구경 한번 해볼까요? 이제 새해잖아요. 네. 얘는 진주낭이에요. 새해 때 데뷔마마한테 인사드리러 갈 때 했대요. 요거는 제가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왜 예쁜 언니들이 꼭 이렇게 달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술을 놔서 삼작으로 만든 끈술놀이기예요. 일할 때 차진 않았을 것 같고 우아하게 차 마실 때. 그때 차. 놀이개는 이렇게 저고리 고름에 달아서 맵시를 뽐내는 액세서리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장신구들에서 다양한 종류의 매듭을 볼 수 있죠. 매듭에는 38가지가 있는데요. 38가지나요? 거기서 기본으로 되어 있는 매듭은 한 6가지, 8가지고요. 다른 거는 다 기본이 같이 섞여서 엮어지는 게
38가지거든요. 아. 가장 기본적인 건 여기 국화하고 연봉. 아, 요게 국화고 네, 이게 연봉. 연꽃 봉우리처럼 됐다 해서 연봉이고요. 아, 연봉. 네. 네, 국화꽃처럼. 커져서, 국화꽃을 예. 닮았네요. 네, 그리고 바로 위에 거는 도래예요. 도래가 매듭에서 가장 기초적인 매듭이에요. 38가지 매듭으로 아름다운 장신구와 공예품을 만드는 매듭공예. 박천욱 작가는 청주에서 유일한 전통 매듭공예가로 오랜 시간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전통 매듭을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요. 용어도 좀 어렵고 왠지 복잡할 것 같다고 걱정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어렵죠. 어렵나요? 어렵지만 아주 대중적이고 간단한 걸 가르쳐 드려야죠. 네. 그걸 이용해서 팔찌를 만들어 볼까요? 아, 팔찌를요? 네. 네, 좋아요. 기본 매듭에 장식 하나만 달아도 이렇게 예쁜 팔찌를 만들 수 있는데요. 도래 매듭 찍기 연습부터 해봐야 도래는 되겠죠. 어디나 다 쓰이는데 이 매듭이 참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게 사실은 도래예요. 집어넣으세요. 기본 중에 기본이 도래 매듭이라는데 도리를 돌려주는 박지윤 리포터 거예요.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머, 벌써 어려워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보이죠? 매듭을 엮고 조여주는 요령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우와, 매듭 하나 생겼어요. 네, 걔가 도래예요. 이게 도래 매듭이라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꼬고 돌리고 한 10번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안 거쳤는데. 네, 선생님. 자, 이제 실전입니다. 예쁜 분홍색 끈으로 여러 개의 도래 매듭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쉽게 가르쳐드릴게요. 아이고, 매듭 생겼어요. 엉뚱한 매듭이 생기기도 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선생님도 애가 타시네요. 근데 이렇게 좀 어렵거든요, 저는. 네. 근데 전통 매듭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선생님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건 균형이 맞아야 이쁘거든요, 매듭은. 그래서 열심히 끈기 있게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매듭은. 그만큼 완성하고 나면 성취감도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매듭을 지어나가는 박지윤 리포터. X자를 좀 묶었다 풀었다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드디어 팔찌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여곡절을 거쳐서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완성된 귀중한 팔찌입니다. 아, 전통 매듭은 정말 귀중한 물건이네요. 한복은 물론이고 일상 속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듭 팔찌. 전통 매듭 공예의 매력이 느껴지죠. 손끝으로 피워내는 예술, 규방 공예. 실용성을 넘어 예술 작품이 된 공예품들에는 전통을 이어나가는 장인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주는 규방 공예의 매력 느껴보시면 어떨까요?